극장판급 퀄리티로 1화를 시작한 용사형입니다. 엄청난 액션 퀄리티를 보여줬지만 애니를 보면서 액션보다도 기억에 남는 건 여신 테오리타의 귀여움입니다. 사실상 여신이 캐리하는 애니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어디에서 많이 먹어본 듯한 맛이긴 합니다. 그러나 퀄리티에 대한 기대와 여신 테오리타 때문에라도 끝까지 볼만한 작품입니다. 액션 퀄리티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오리타가 움직이는 장면에 쓰는 프레임이 끝까지 유지될 건 확실해 보입니다. 화려한 액션을 보고 싶거나 새로운 판타지 작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1픽들 중에서도 가장 1픽인 페스페입니다. 달빠분들은 더 말이 필요 없이 아주 즐기시는 중일 테고 페이트 시리즈를 일부밖에 모르는 분들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태 페이트 시리즈 애니들 중에서도 가장 재미요소나 액션이 많은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2화에서부터 매화 초고퀄의 액션을 가득 채워서 보여주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캐릭터들의 캐디도 여태 페이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등장인물이 많은 군상극이라는 점과 페이트 시리즈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최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릴 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페이트 시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페스페를 볼까 생각 중인 분들에게는 성배전쟁에 대한 기본 지식만 알아두고 감상하시거나 시간이 된다면 페이트 제로나 패스나 두 작품 중 하나를 보신 다음에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군상극을 좋아하고 페이트 시리즈도 약간은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주 페스페 기다리는 맛에 살고 있을 정도로 기대하는 작품입니다. 솔직히 한번 속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1화를 봤었는데 예상 외로 재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 텐션이 계속 유지돼서 지루할 틈이 없고 무대 장면 3D도 잘 썼습니다. 노래도 좋은 편입니다. 거기다 성우 하야밍의 연기가 작품을 계속 들어올려주는 느낌입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재밌는 여성향 작품입니다. 자기가 반한 높이뛰기 선수 한 명 보려고 미국에서 일본 남고로 전학 오고 남장까지 하는 테토녀가 나오는 고전적인 맛의 남장 여자 잠입 로맨스물입니다. 고전적인 만큼 옛날 느낌이 나지만 그만큼 근본적인 재미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니 오랑고교 사교클럽을 알고 계신 분들은 보면서 오랑고교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맛의 나로우게 판타지물입니다. 1화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2화부터 주인공 쿠논이 예측 불가능한 개그와 행동들을 하면서 나름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익숙한 스토리의 추방물입니다. 딱히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번 분기 최고의 감성 애니입니다. 힐링물이나 마음을 채워주는 작품을 찾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보세요. 힐링물인데 연출도 기발하고 글과 소설을 소재로 한 대사도 잘 짜였습니다. 성우들의 연기 역시 일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다루는 작품이지만 인물들의 감정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작품 자체의 재미 때문에라도 챙겨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번 분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 중 하나입니다. 템포가 느리고 내용도 눈길 가는 게 없습니다. 고문이 합법화된 세계관이라 고문을 회사일 소재처럼 다루는 데에서 오는 도덕적 괴리감도 꽤 있습니다. 완결난 나이아의 빈자리를 채워줄 비질렌티입니다. 작년에 방영한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액션도 개그도 캐릭터들의 매력도 항상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비질렌티 원작에서 대부분의 고점과 뽕이 작품 후반부에 몰려있어서 2기에서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애니에 대해 말하자면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같은 애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정말 2000년대, 2010년대에 나오던 러브 코미디 애니들 정확히 그 느낌입니다. 이 애니를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중학생 때로 돌아간 듯한 과거 여행의 느낌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개가 클리셰적이라 다 예상이 갑니다. 근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러코의 맛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작 만화가 인기가 꽤 있어서 기대를 받았을 하트튠 애니입니다. 일단 원작의 개그와 맛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화 퀄리티 이슈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까지 높은 퀄리티의 작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뮤비 영상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품의 재미 자체는 확실하니 러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왕의 부하가 용사 파티 멤버에게 반해서 사귀는 판타지 러코 순애물입니다. 달달한 순애의 맛이 일품입니다. 역시 원작 만화가 인기 있던 다윈 사변입니다. 이쪽은 오프닝 뮤비 연출 쪽에 이슈가 있습니다. 퀄리티는 특출나진 않지만 무난하게 전개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시려는 분들은 이 작품이 제대로 흥미진진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쯔꾸루 게임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금발 여주인공인 린이 아주 귀엽고 활기차서 매력적입니다. 내용은 뱀파이어인 아르네와 그 조수인 린이 온갖 판타지적인 존재들이 엮인 사건들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1화의 내용과 1화의 주인공인 루이스가 거의 순수 어그로용처럼 쓰였다는 점입니다. 저도 1화를 보고 뭐지 싶었다가 2화의 작품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마왕의 딸 두가 귀여운 작품입니다. 두가 정말 귀엽습니다. 이엔이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귀여운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두 성우분의 연기 차력쇼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26년 1분기 최고의 문제작 사망유입니다. 데스게임 상금으로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사는 유우키가 주인공인 데스게임류 작품인데 거기에 감독님의 애고와 연출을 아주 가득 쏟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망유의 1화는 최근 본 애니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1화였습니다. 이런 느낌의 새로운 애니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작품의 템포는 느긋하며 연출은 전위적이고 음향은 압도적입니다. 이번 분기 어느 작품들보다도 직접 보고 판단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분기 최고의 체리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늘 있는 주인공이 뭔가를 하면 주변 인물들이 쓰게 하면서 찬양해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건 그 찬양의 진지함의 정도가 좀 심각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역으로 재밌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평소에 똥영화나 똥게임들 리뷰 같은 것들을 재밌게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작년 3분기 애니 누키타시로 유명한 파쇼네가 새로 2기를 맡은 마도정병입니다. 파쇼네의 힘인지 감격스럽게도 1기 때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1기 때 그 전설의 칸 연출은 다시 나오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도정병 원작 팬들은 이번엔 안심하고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로 수위가 높은 작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번 분기에는 정반대의 너와 나와 함께 이 작품이 럽코 투탑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설정만 보면 투명인간도 나오고 펄이도 나오고 엘프도 나오는 굉장히 PC한 작품인데 정작 직접 봐보면 굉장히 힐링되고 달달한 럽코 작품입니다. 남주는 얼굴이 안 보이는 투명인간인데도 스윗함이 느껴지고 여주는 성우분의 훌륭한 연기에 힘입어 정말 귀엽습니다. 럽코 애니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1화만 봤을 때는 흔하디 흔한 영예물인 줄 알았습니다. 뻔한 영예물의 귀신과 힘을 합치는 내용을 더한 작품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2화의 추리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갑자기 상당히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인 콘스탄스와 스칼렛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고 둘의 케미도 앞으로 기대됩니다. 뒷내용이 정말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주술입니다. 이번에 1화와 2화를 한 번에 공개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1화와 2화를 보면서 이번 3기가 시부야 사변 때보다 분위기도 연출도 더 개성있고 아방가르드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 3열회유에는 매우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파가 주술회전이라는 작품에 어울리는 작품을 제대로 찾아낸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그리고 3화를 보면서 원작 전개를 따라서 한 화 내내 설명만 해야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그걸 어떻게든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고 연출에 굉장히 힘을 쏟은 걸 보고 제작진들이 이번 3열회유에 이를 갈았구나 싶습니다. 이후에 나올 에피소드들이 아주 기대됩니다. 줄여서 너 따위 마왕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박물의 백합을 섞은 작품인데 작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크합니다. 이것도 1화를 볼 때는 작품에 별 흥미가 안 갔었는데 2화부터 갑자기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2화에서 엘들링 보스로 나올 것 같은 적과 처절하게 싸우는 데에서 작품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크 판타지에 걸맞는 전투나 전개가 많이 나온다면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하이브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웹툰 다크문을 원작으로 한 애니입니다. 작품의 표지를 봤을 때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와 느낌 그대로긴 한데 여주가 매력적이라 보는 맛은 있습니다. 주인공이 드래곤 알인 작품입니다. 사실 1화 중간까지만 알이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드래곤 성장기입니다. 디지몬을 닮은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솔직히 나름의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부금이 상당히 미스매치인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부금 때문에 작품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작품도 늘 있는 전생물의 주변인들이 주인공에게 쓰게 하면서 찬양하는 작품인데 이번엔 그걸 잘 만든 케이스입니다. 캐릭터들이 매력적이고 인물 작화도 귀엽게 잘 뽑았습니다. 무엇보다 애니가 기본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프닝이 개성이 넘쳐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분기 이세계물, 전생물들 중에서 상연입니다. 2년 만에 나온 트라이건 스탬피드의 후속작 스타게이즈입니다. 구 애니의 매력 캐릭터 밀리 톰슨이 이번에 드디어 등장한 것만으로 팬분들에게는 희소식일 겁니다. 스탬피드 때처럼 여전히 최고급 3D 퀄리티를 보여줄 게 기대되고 이번 스타게이즈가 내용상으로 사실상 본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제일 기대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1에서 2화는 템포를 상당히 늦게 가져갔고 누군지 모르겠는 신캐도 나와서 좀 늘어지는 감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노가 맡은 오프닝이 트라이건과 안 어울린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스탬피드 때의 오프닝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1분기 럽코탑 애니입니다. 1에서 2화는 제가 최근 몇 년간 본 럽코 중에서도 무조건 한 손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정말 잘 만든 럽코 작품입니다. 작품 로맨스의 진도는 확실히 빠른 편이고 여주와 남주의 캐릭터성도 개그도 잘 짜여 있습니다. 오프닝도 작년 소시민이기에 인상 깊었던 오프닝 뮤비 연출을 맡으신 감독님이 맡으셔서 기발한 연출들로 가득합니다. 럽코를 좋아하시거나 그냥 이번 분기 분기탑급 신작 RP 작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영능력이 강한 유치원생인 카야가 주변에 다가오는 귀신들을 때려잡는 내용의 일명 농수레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카야와 다른 유치원생들이 주연으로 나와서 귀여운 일상물 같은 느낌이 있지만 생각보다 공포의 비중도 높습니다. 무난한 오컬트 작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키타니 타치야와 여왕벌과 함께 돌아온 지옥락 2기입니다. 1에서 2화를 봤을 땐 1기 때보다 퀄리티가 확실히 더 나아졌다고 느꼈습니다. 1기 때도 퀄리티가 안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제작 스케줄 문제 때문인지 중간중간 작화가 불안정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2기 초반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특히 액션씬에 더 힘을 쓴 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상 이제 지옥락이 더 흥미로워질 부분이라 앞으로도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원 패턴으로 계속 웃기는 공주고문이 돌아왔습니다. 1에서 2화는 여전히 미친 폼을 보여주면서 개그 애니로서는 다크호스를 넘어 분기탑급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프닝 뮤비에 작화를 엄청나게 투자한 것도 눈이 즐거운 요소입니다. 개그, 일상 애니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매주 챙겨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늦은 밤에 보다 보면 야식이 먹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찬미나와 나토리를 데리고 돌아온 최애 3기입니다. 최애는 원작 내용 이슈가 있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감안해도 작화랑 음악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여전히 작화는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1화 초반에 삽입된 작중 비코마치의 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최애도 챙겨볼 만한 애니로서는 이제 국밥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1기 때의 화제성과 재미를 뛰어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분기 주프패츠의 마지막 조각 장송의 프리랜 2기입니다. 이미 후속작들 리뷰할 때 가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이건 꼭 얘기하자면 현재 역대급 전성기를 누리며 J-POP 고트급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세스 그린 애플이 오프닝을 애니송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밀레가 엔딩을 맡았습니다. 두 노래 모두 프리랜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하지만 프리랜의 음악 얘기를 할 때 오프닝 엔딩 말고도 꼭 언급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OST 작곡가이신 에반 콜이죠. 에반 콜의 OST는 프리랜 2기 1화에서도 분위기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덕분에 2기는 1화부터 프리랜의 세계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화도 음악도 최근 작품 중에 가장 웰메이드 판타지라 할 수 있는 프리랜입니다. 다만 프리랜 2기에는 악재라 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 분량상의 문제죠. 총 18호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원작에서 앞으로 나올 내용 중 가장 중요 에피소드라 할 수 있는 황금양 편은 담지 못할 걸로 예상되고 2기의 내용은 대부분 일상편에 가까운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번 분기 지금까지 감상한 애니 총 32개에 대한 짧은 리뷰 및 평가를 마쳤습니다. 이번 분기 있는 작품들을 제가 다 본 것도 아니긴 하지만 진짜 역대급 황금 분기가 맞는 것 같네요. 체급작들부터 다크호스들, 각자 취향을 저격하는 작품들까지 골고루 퍼져 있는 1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분기를 정리해보면서 눈에 들어온 건 이번 분기 유난히 2화부터 재밌어지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에리스의 성배부터 아르네의 사건부, 투명남과 인간형, 너 따위 마왕 등 말이죠. 역시 애니는 3화까지는 봐봐야 안다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이 분기 초반 평가가 나중에 올릴 분기 후반 평가에서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이런 것들이 분기 애니 챙겨보는 재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번 분기에도 취향 저격 애니 많이 찾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